안녕하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베란다를 그냥 빨래 널고 물건 쌓아두는 창고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베란다는 원래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하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베란다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집의 가치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운기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베란다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봅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 세상과 직접 연결된 특별한 공간이죠. 이곳은 자연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이면서 동시에 집 안의 탁한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출구 역할도 합니다. 특히 바람의 길, 즉 풍로를 관리하는 핵심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공간을 단순한 창고로만 사용한다면 집의 잠재력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베란다가 단순한 부속 공간이 아닌 집의 가치와 가족의 행복을 높이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재물운 관련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런 실용적인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란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현대 아파트에서 베란다는 실제로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밝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고 우울감을 해소시키며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조절해줍니다. 또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이기도 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에 탁한 공기가 나가는 순환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베란다는 기의 교환소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 생명력 있는 자연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안에서 생긴 탁하거나 정체된 기운이 밖으로 배출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만약 이곳이 물건들로 막혀 있거나 지저분하다면 이런 기운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겠죠. 현실적으로도 베란다는 집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 꾸며진 베란다는 실제 거주 면적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집이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 평가에서도 베란다의 활용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창고로 사용되는 베란다와 아름답게 꾸며진 베란다는 집의 인상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란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미니 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란다에 다양한 식물들을 배치하면 집 안에 자연의 생명력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공기를 정화해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베란다 정원을 만들 때는 식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베란다의 햇빛 조건과 통풍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향 베란다라면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북향 베란다라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돈나무, 고무나무, 행운목 같은 식물들은 재물운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고 산세베리아나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들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음의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식물을 배치할 때는 크기와 높이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큰 화분을 두고 중간 높이에는 화분 받침대나 선반을 활용하며 천장에는 행잉 플랜트를 매달아서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란다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서 차나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는 가족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휴식 공간을 만들 때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에는 방수가 되는 러그나 매트를 깔고 벽면에는 선반이나 작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차 도구나 책 등을 둘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차양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덩굴 식물을 키워서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휴식 공간에서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하는 명상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베란다에서 하는 명상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베란다의 좋은 자연광을 활용해서 독서 공간이나 취미 활동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 수공예, 독서 같은 활동들은 자연광 아래에서 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때는 적절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수납 공간이 필요합니다. 접이식 테이블을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벽면 선반을 설치하면 작업 도구들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자연광이 풍부한 베란다에서 하는 작업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어서 창의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운동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란다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간단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거나 작은 운동 기구들을 두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하는 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상쾌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베란다에서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 운동을 하면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공간으로 활용할 때는 바닥재가 중요합니다. 미끄럽지 않고 쿠션감이 있는 매트나 바닥재를 선택해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기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베란다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람길 정리입니다. 풍수에서 바람길은 기운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베란다는 외부의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이므로 이곳의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람길을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건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입니다. 베란다에 너무 많은 물건들을 빽빽하게 두면 바람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물건들 사이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서 바람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이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들을 같은 높이에 두면 바람의 흐름이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다양하게 구성하면 바람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더욱 역동적인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청소와 정리입니다. 베란다에 먼지나 낙엽 등이 쌓여 있으면 바람의 흐름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베란다 바닥재 선택도 중요합니다. 바닥재는 실용성과 미관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방수가 되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청소가 쉬운 것을 선택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타일이나 데크 타일을 사용하면 물에 젖어도 빨리 마르고 청소가 쉽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선택할 수 있어서 베란다의 분위기를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인조 잔디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관리가 쉽고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조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에는 자연광을 활용하지만 저녁이나 밤에도 베란다를 사용하려면 적절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은은한 조명을 선택하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LED 스트링 라이트나 랜턴 형태의 조명을 사용하면
로맨틱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조명을 사용하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친환경적으로 베란다를 밝힐 수 있습니다. 베란다 활용에서 계절별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는 식물들을 배치해서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상과 소재를 활용합니다. 가을에는 따뜻한 색감의 소품들로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강한 식물들과 따뜻한 조명으로 온기를 더해줍니다. 베란다 수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잘 꾸민 베란다라도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할 공간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벽면을 활용한 선반이나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벤치 등을 활용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할 때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가끔 사용하는 물건들은 높은 곳이나 구석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기에 약한 물건들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거나 습기 제거제를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 활용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고 다양합니다. 우선 집의 실질적인 활용 공간이 늘어나서 더 넓은 집에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가까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베란다에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물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식물을 키우는 활동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잘 활용된 베란다는 실제로 집의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란다에서 직접 채소나 허브를 키우면 식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홈카페나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면 외부 시설 이용료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베란다 난간의 높이나 강도를 확인하고, 아이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관리 규정을 확인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꾸며야 합니다. 방수와 배수도 중요합니다. 베란다는 비나 눈에 직접 노출되는 공간이므로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시설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베란다는 다른 세대와 인접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전통 풍수의 원리를 참고한 것이며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풍수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란다를 잘 활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베란다가 단순한 창고가 아닌 가족의 휴식처이자 자연과 소통하는 특별한 공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베란다를 한번 둘러보시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여러분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베란다 하나의 변화가 집 전체의 분위기와 가족의 생활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란다가 가족의 행복과 집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재물운 관련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